형부, 지금 제 모습 마음에 드세요? 드라이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욕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예린이 젖은 머리를 늘어뜨린 채 복도에 섰습니다. 샤워 가운 사이로 하얀 목선이 드러났어요. 예린아,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우리 둘 다 외로운데? 예린의 손가락이 제 셔츠 단추에 닿았어요. 제가 마음 먹었을 때 안아주세요? 수건에서 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후회하지 말고요. 예린이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45세 평범한 가장이었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15년 차 행복했던 제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처제와 한 집에 남겨졌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는 걸.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이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린이 저희 집에 들어온 건 31살 취업 준비 중일 때였습니다. 언니, 형부, 당분간만 신세 좀 질게요. 예린은 밝게 웃었어요. 괜찮아. 우리가 남이야? 아내 지은이 예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새 식구가 된 저희 집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어요. 예린과 지은은 정말 각별했습니다. 밤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린은 저한테도 스스럼 없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일찍 출근했고 저는 재택근무였어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는데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이 샤워 중이었어요. 콸콸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욕실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수증기가 복도로 흘러나왔어요. 뜨겁고 하얀 김이 거실까지 번졌습니다. 예린이 나타났어요. 수건 하나를 목에 툭 걸친 채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샤워 가운은 헐렁했어요. 쇄골 아래로 물기가 흘렀습니다. 아, 형부 집에 계셨어요? 예린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응, 재택근무.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형부, 수건 하나만 더 줄래요? 예린이 아무렇지 않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장롱으로 가서 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린에게 건넸습니다. 손끝이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어요. 샤워 직후의 체온이 제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마워요, 형부. 예린이 밝게 웃었어요. 샴푸 향기가 확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향이 제 코를 찔렀어요. 예린이 돌아서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젖은 발자국이 마룻바닥에 찍혔어요. 윙 드라이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뭐야, 나 지금. 고개를 저었어요. 예린이는 처제야. 정신 차려. 하지만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예린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을 때였어요. 형부, 입 벌려요. 예린이 반찬을 집어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맛있죠? 예린이 웃었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예린이가 형부 좋아하네. 당연하죠, 언니. 형부 완전 좋은 사람이잖아요. 예린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TV를 볼 때도 그랬어요. 형부, 이거 봐요. 예린이 제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이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응, 그러네. 겨우 대답했어요.
예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형부니까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예린의 모든 움직임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머리를 귀 뒤로 넘길 때 드러나는 하얀 목선,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보조개, 밥을 먹을 때 목을 넘기는 모습,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벽 너머로 예린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윙 드라이기 소리, 바스락 이불 소리, 모든 게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치겠네. 저는 베개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은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어요.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시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봤어요. 예린이 서 있었습니다. 얇은 잠옷이었어요. 달빛이 예린의 실루엣을 비췄습니다. 형부 안 주무세요? 응. 목이 말라서. 저도요. 예린이 제 옆으로 왔어요.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샴푸 향기가 또 났습니다. 예린이 컵을 들어 물을 마셨어요. 목젖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형부. 예린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왜?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부 좋은 사람이에요. 예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가 부러워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볐습니다. 예린아, 잘 자요, 형부. 예린이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절대로.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지은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외출했습니다. 여보, 저녁까지 올게. 예린이 잘 부탁해.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집에 저와 예린만 남았어요. 오후가 되자 예린이 샤워를 했습니다. 윙 드라이기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예린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왔어요. 형부, 머리 좀 말려줄래요? 뒤가 안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드라이기를 받았습니다. 예린이 제 앞에 앉았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제 손에 떨어졌습니다. 윙 드라이기를 켰어요. 예린의 머리카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샴푸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부, 좀 더 세게 해줘요.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안 돼. 속으로 되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드라이기를 끄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줬어요. 예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예린의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형부. 예린이 속삭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지은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물러섰습니다. 뭐해? 지은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아, 예린이 머리 말려주고 있었어. 형부 참 다정하네. 지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예린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예린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다가오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은만 몰랐어요. 왜들 이래? 싸웠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은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예린이 복도 끝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조문객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의 웃는 얼굴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예린이 제 옆에서 함께 조문객을 맞았어요. 쉰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장례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지은의 슬리퍼, 소파 위에 쿠션, 식탁 위에 컵. 하지만 주인은 없었어요. 예린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형부,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한 달 휴직계를 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예린이 밥을 차려줬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지은이 생각났어요. 함께 웃던 날들, 손을 잡고 걷던 날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밤마다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슬픔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거실에 나왔습니다. 예린도 나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형부 잠 안 오세요? 응. 저는 예린 옆에 앉았어요. 말없이 TV를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형부, 언니 보고 싶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예린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예린을 안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의 위로와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예린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황급히 예린을 놓았습니다. 예린아, 들어가서 자. 네. 예린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날부터 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3주째가 됐을 때였어요. 예린이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수건을 목에 걸친 채였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형부, 예린이 말을 멈췄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지은이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기 있어. 수건을 건넸어요. 손이 닿았습니다. 전기가 흘렀어요. 둘 다 느꼈습니다. 예린이 재빨리 손을 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윙 드라이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숨을 골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신 차려. 예린이는 처제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밤 늦게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갔어요. 예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예린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예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늘고 하얀 목선, 어깨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때 예린이 거울로 저를 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예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어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예린이 있었어요. 형부, 저녁 드세요. 예린이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주 앉았어요. 밥을 먹는데 자꾸 예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린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예린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예린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자꾸 예린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움직이는 어깨, 가느다란 허리.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예린도 나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부, 예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예린 옆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예린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예린을 봤습니다. 예린도 저를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리가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형부, 예린이 속삭했습니다. 제 손이 움직였어요. 예린의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예린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러면 안 돼, 예린아. 예린도 일어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자야 해. 예린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피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하지만 긴장감은 더 커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밤늦게 예린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형부. 예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고.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그렇다고.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도 고백했어요. 나도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린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형부, 저 집 나갈게요. 예린아. 이러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린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형부. 언니가 돌아가신 순간부터 우린 남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대로 있으면 언니한테 너무 죄스러워요. 잘 지내세요, 형부. 예린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린이 짐을 쌌어요. 친구 집에 당분간 있겠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웃었어요. 형부, 건강하세요. 너도. 예린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땐 이렇지 않길 바란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이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혔어요.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집은 다시 텅 비었어요. 샴푸 향기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예린아.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어요. 기약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혼자 밥 먹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빈집이 저를 맞았어요. 지은의 빈자리, 예린의 빈자리. 두 개의 상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점점 우울에 빠져갔어요.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어요. 예린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니는 걸까? 연락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우린 이제 남이니까.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저를 불렀어요. 형,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 오늘 한잔하자.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얼굴 봐. 술이나 한잔하고 가. 동료들이 강하게 권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힘이 없었어요. 알았어. 저희는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고기를 구웠어요. 동료들은 떠들었지만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형, 2차 가자. 노래방. 나는 그냥 집에. 안 돼. 오늘 끝까지 간다. 동료들이 저를 끌고 노래방으로 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복도는 시끄러웠어요. 저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시원하다. 동료들이 소리쳤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냥 빨리 시간이 지나가길 바랐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서비스 들어갑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예린이었습니다. 노래방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어요. 예린도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동료들은 몰랐어요. 아가씨, 어서 들어와요. 맥주 좀 더 주세요. 예린이 떨리는 손으로 맥주를 따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린이가 왜 여기서? 예린이 서비스를 마치고 나가려 했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나 화장실 좀. 복도로 나갔어요. 예린을 따라갔습니다. 예린아. 예린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형부. 어떻게? 너야말로 왜 여기서 이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예린이 고개를 숙였어요. 집 나온 후에 돈이 필요해서요. 친구 집에 신세만 질 수 없잖아요. 예린아. 저는 예린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형부 들어가세요. 동료분들 기다리실 거예요. 예린아, 잠깐만. 형부, 저 바빠요. 예린이 돌아섰어요. 저는 예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런 데서 일하지 마. 제발. 예린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형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우린 남이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예린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예린 생각만 났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예린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술이 자꾸 넘어갔습니다. 형, 괜찮아? 동료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노래방을 나왔어요. 동료들은 3차를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형, 진짜 괜찮아? 응, 먼저 들어갈게. 저는 택시를 잡으려 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봤어요. 예린이었습니다. 형부, 예린이 서 있었어요. 퇴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린아, 형부 죄송해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까 너무 차갑게 대해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린아, 힘들지?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부도 힘드시죠? 응, 많이. 저도 눈물이 났어요. 형부, 예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예린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예린을 꽉 안았어요. 거리 한복판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예린아, 그만 일 그만둬. 형부, 제발 내가 도와줄게. 안 돼요. 예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이미 떨어졌잖아요. 신세 질 수 없어요. 신세가 아니야. 저는 예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형부, 이러면 또, 알아. 선 넘을 것 같다는 거.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 너 이렇게 있는 거 못 봐. 예린이 떨었어요. 형부, 예린아, 제발. 저는 애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얘기 좀 하자.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저희는 택시를 탔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서로의 손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예린의 샴푸 향기가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 저는 예린을 소파에 앉혔어요.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예린이 마셨어요. 저희는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형부, 잘 지내셨어요? 아니, 전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저도 아니에요. 예린도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예린아, 일 그만둬. 내가 도와줄게. 안 돼요. 예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이미 떨어졌잖아요. 신세 질 수 없어요. 신세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형부, 예린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러면 더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너 없이 사는 게. 제가 말했습니다. 매일 밤 술 마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잠을 못 자. 형부, 너도 그렇잖아. 눈 밑 다크서클 봐. 얼마나 고생했어. 제 손이 예린의 뺨에 닿았어요. 예린이 눈을 감았습니다. 형부 안 돼요. 왜인지 알아. 근데 저는 예린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오늘만, 한 번만. 예린이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형부, 후회할 거예요. 후회해도 좋아. 저는 예린을 안았습니다. 예린도 저를 안았어요. 나 없이는 못 살겠어, 예린아. 저도요, 형부. 저희는 서로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선이 흐릿해졌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쳤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옆에 예린이 있었어요. 제 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예린을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예린이 여기 있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예린이 눈을 떴습니다. 형부, 응. 저희는 서로를 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부, 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예린이 일어나려 했어요. 저는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하지만, 여기 있어, 제발. 제가 애원했어요. 예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부, 우린 안 되는 사이잖아요. 알아. 근데 저는 예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노래방에서 일하는 거 못 봐. 차라리 여기. 형부, 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 취직할 때까지만. 예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러면 또, 알아. 선 넘을 것 같다는 거.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 이미 넘었는데. 예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형부, 우린 가족 아니에요. 이제, 그래, 남이야. 근데, 저는 예린의 눈을 봤습니다. 남이면 어때?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형부, 예린이 소리쳤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언니가,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지은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예린아, 형부, 저 정말 가야 해요. 예린이 일어섰습니다. 옷을 주워 입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린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예린아, 저는 예린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만, 한 번만 더, 형부, 그 다음엔 보내줄게. 약속해. 예린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한 번만이에요? 응, 한 번만.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리 없다는 걸. 예린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겠어요.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예린과 함께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예린이 밥을 차려줬습니다. 형부 드세요. 고마워. 저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어요. 금기를 넘은 사이였습니다. 형부, 응, 내일 정말 가야 해요. 예린이 말했어요.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저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존재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부, 예린이 제 어깨에 기댔어요. 응,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르겠어. 저는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됐어. 언니한테 미안해요. 나도.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예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호흡이었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린을 안아 방으로 옮겼어요.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예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보내야 하는데. 하지만 보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린이 짐을 쌌어요. 형부 갈게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때 제 입이 열렸습니다. 예린아. 네. 그냥 있어. 형부. 여기서 지내. 취직할 때까지. 제가 말했어요. 안 돼요, 형부. 왜인지 알아. 근데 어쩌겠어? 저는 예린을 봤습니다. 너 없으면 못 살겠어. 예린이 눈물을 흘렸어요. 형부, 그냥 있어. 제발, 정말 취직할 때까지만이에요.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동거가 다시 시작됐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희는 선을 넘은 사이였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조심했어요. 서로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늦게 예린이 샤워를 했어요. 윙 드라이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멈췄어요. 예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왔어요. 형부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저도요. 예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샴푸 향기가 났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아.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지?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예린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형부, 예린아. 그날 밤 저희는 또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저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서로를 원했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욕망이 더 컸어요. 형부,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나도. 저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매일 밤. 한 달이 지났어요. 저희는 완전히 선을 넘은 사이가 됐습니다. 동거 아닌 동거였어요. 가족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그저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 금기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부, 저 취직 면접 봤어요. 어느 날 예린이 말했어요. 그래, 어디? 작은 회사인데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예린이 취직하면 떠날 거예요. 약속했으니까요. 형부, 응. 취직하면 전 나가야 해요. 예린이 말했어요.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예린이 합격했습니다. 형부 붙었어요. 축하해.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그래. 형부. 알아. 나가야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예린이 눈물을 흘렸어요. 형부. 괜찮아. 내 인생 살아야지. 저는 예린을 안았습니다. 고마웠어, 예린아. 저도요, 형부.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마지막이 될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짐을 쌌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저는 거실에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예린이 현관 앞에 섰습니다. 형부, 정말 갈게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하세요. 너도. 예린이 문을 열었어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집은 다시 텅 비었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예린아.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게 예린은 제 집을 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얼굴을 보며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문자 하나 보낼 수 없는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린이 떠난 후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2주, 한 달. 매일 밤 술을 마셔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예린 생각만 났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소주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마셨어요. 한 병, 두 병, 세 병. 예린아, 보고 싶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파에 쓰러졌어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띠리링 띠리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서부 경찰서입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분이 계신데요. 휴대폰을 보니 내 편이라고 저장된 연락처가 있어서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내 편 마이너스 예린이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결과 김예린 씨입니다. 무슨 관계세요? 아, 가족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옷을 주워 입고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서부 경찰서로 빨리 가주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예린아, 제발 괜찮아라.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복도 끝 의자에 예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예린아. 예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물과 술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형부, 왜 여기?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예린을 붙잡았어요. 괜찮아, 형부. 예린이 제 품에 쓰러졌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형부,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린이 제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못 견디겠어요. 형부 없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린을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어요. 예린은 제 어깨에 기댄 채 울고 있었습니다. 형부, 저 힘들었어요. 나도 그랬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매일 밤 술 마시면서 내 이름 불렀어. 형부. 예린이 제 셔츠에 얼굴을 묻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예린을 눕혔어요. 물을 떠줬습니다. 예린아, 왜 그렇게 술을 마셨어? 형부, 못 견디겠어서요. 형부 없이는 정말 못 살겠어요. 예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똑같아. 저는 예린을 안았습니다. 더 이상 떨어져 있지 말자. 제발. 형부, 하지만 우린 상관없어. 가족이 아니어도 좋아. 남이어도 좋아. 그냥 함께 있자. 형부, 여기 있어. 다시는 안 보낼 거야. 절대로. 네. 저도 못 떠나요. 다시는. 그날 밤 저희는 다시 하나가 됐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의 동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밤에는 함께 잠들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특별했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형부, 일어나세요. 예린이 아침마다 저를 깨웠어요. 밥 차려놨어요. 저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봤어요. 마트를 함께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평범한 커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커플이 아니었어요.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 금기를 넘은 사이였어요. 밤에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예린이 제 어깨에 기댔어요. 형부, 행복해요. 나도. 하지만 가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지은의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여보, 미안해. 예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끔 예린이 혼자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에 서서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저희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아팠어요.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제사가 다가왔어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형부, 제사 준비할게요. 예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사 일주일 전부터 예린은 달라졌어요. 말이 없어졌습니다.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 생각이 자꾸 났어요. 죄책감이 더 커졌습니다. 제사 사흘 전 예린이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조용히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예린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이틀 전 예린이 지은의 영정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고
세천으로 닦았어요. 언니, 예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었어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날 밤 예린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밤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고민했지만 그냥 돌아섰어요. 그리고 제사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예린이 음식을 하나하나 올렸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지은의 영정을 상 위에 올렸습니다. 웃고 있는 지은의 얼굴.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린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절을 올렸어요. 언니 미안해요.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예린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제사를 마치고 상을 치웠습니다. 예린이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형부, 저 좀 쉴게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응. 예린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예린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예린아, 저녁 먹어야지.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예린아?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린이 없었어요. 짐도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어요. 예린아. 집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욕실, 부엌, 베란다. 어디에도 예린이 없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흰 봉투. 제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였어요. 뜯었습니다. 예린의 글씨였습니다. 형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형부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에 용기를 냅니다. 형부, 저 행복했어요. 형부와 함께한 시간들. 아침에 함께 밥 먹고 저녁에 함께 TV 보고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꿈 같았어요. 하지만 형부, 오늘 언니 제사를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형부도 아시잖아요. 우린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사이예요.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요. 언니한테 너무 죄스럽다는 거예요. 매일 밤 언니 얼굴이 떠올라요. 행복할 때도, 형부 품에 안겨 있을 때도 언니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한다고. 형부 미안해요. 이렇게 편지로 말씀드려서 얼굴 보면 못 갈 것 같아서요. 형부 얼굴 보면 또 주저앉을 것 같아서요. 형부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외롭고 힘들 때 저를 안아주셔서, 저를 필요로 해주셔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셔서 그 모든 게 제겐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야 해요. 서로를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형부 건강하세요.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언젠가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을요. 그때는 행복하세요.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언니가 하늘에서 웃을 수 있게. 이젠 그만 우세요, 형부. 언니와 제가 사랑한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이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했어요, 형부. 편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제 눈물이었어요. 예린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예린아,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집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예린아,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예린아, 고맙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예린아,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웃고 있는 지은, 울고 있던 예린. 모두 제가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예린이 잘 보살펴줘. 하늘에서 지은이 웃고 있었어요. 마치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예린의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예린아, 너도 행복해라. 창밖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예린의 손길처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잘 봤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